그녀는 봄날의 숲 같았다. 혹은 가을의 단풍 같았다. (1300년의) 봉인이 마침내 풀리던 날, 그녀가 깨어났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그녀, 백제의 마지막 공주, 그리고 의자왕의 증손녀 부여태비, 그녀가 돌아왔다. 부여태비, 부여태비라. 부여라는 성씨를 쓰는 여인으로 태비, 즉 임금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부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의 마지막 수도 이름이자 백제의 왕족들이 썼던 성씨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제 성왕의 이름은 부여명농, 그리고 백제 창왕의 이름은 부여창이었죠. 그러니까 부여태비라는 여인은 백제의 왕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부여태비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부여태비의 묘. 2004년 중국에서 이 묘가 처음으로 발견됐을 때 이 묘가 백제 공주의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묘비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엔 존재하지 않았던 부여태비란 낯선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부여태비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백제의 공주가 그곳에 묻혔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도 짐작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1300년 전 백제 공주가 잠들었던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제작진은 부여태비 묘지석이 발견된 곳을 찾아 중국으로 향했다. 중국 중서부의 섬사성. 부여태비의 묘가 발견된 곳은 당나라의 수도였던 시안 인근의 작은 마을이다. 20여 가구가 오밀조밀 붙어 사는 여촌이란 마을은 전형적인 중국 농촌 풍경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곧 눈에 띄었다. 마을 곳곳 잘 다듬어진 돌들이 사방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돌들의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당나라 시대 유물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多这个石头，这不都是以前的呀？以前的，怎么这么多啊？因为个设备设不上来，看不懂。这周围的吗？这都是跟锤子原来有的。 워낙 흔하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판판한 비석들을 의자나 탁자로 쓰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이곳이 당나라 시대 대규모 고분군이었음을 말해준다. 你到上面去看那头疙瘩，中疙瘩都是馍嘛。仙儿楼那跟前的都是馍嘛。到徐馍呢，唐王陵就在徐馍呢，在这个西南角上。 부여태비의 묘가 발견된 때는 지난 2004년.
그것은 우연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옥수수밭에 물을 대던 어느 날, 밭 가운데 물이 계속 흘러들어가는 구멍을 발견하게 된다. 무려 45m 길이의 고분. 묘실로 향하는 복도는 희귀한 벽화로 장식돼 있다. 조사단은 이 벽화를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모든 유물은 도굴된 상태였다. 남아있던 단 한 가지는 이곳 삼서성 고고연구소로 옮겨놨다. 그것은 바로 부여태비의 묘지석이었다. 예법에 맞게 묘지석은 두 장의 돌이 한 벌이다. 개석 아래에 지석이 있다. 도굴범이 손상시킨 듯 세 조각으로 깨져 있었지만 그 위엔 상태가 양호하다. (831자의) 글자 중 석 자 정도만 판독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글자는 온전하다. 묘지석은 분명 부여태비의 것이었다. 这是扶余太妃会，从这个扶余这个姓氏来看呢，那就是100%的可以确定他是百济的后裔，这是没有什么可以怀疑的。 부여태비. 부여란 성을 가진 당나라 왕의 어머니. 그런 그녀가 백제의 공주란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 这个扶余氏呢，她是扶余德章的女儿，是扶余隆的孙女，她的曾祖父是扶余义慈。 묘지석은 부여태비가 부여덕장의 딸이며 부여융의 손녀이며 의자왕의 증손녀라 명백히 밝히고 있다. 关于这个扶余隆和扶余义慈呢，新旧唐书上有很明确的记载，说他们就是百济王，所以呢，扶余氏是百济王室的后裔是确定无疑的。同时呢，她也是百济王朝目前我们发现的最后的一个公主。 백제의 마지막 임금 의자왕의 증손녀인 것이다. 전혀 몰랐었죠. 의자왕의 아들이라든지 손자까지는 어느 정도 당나라 사서의 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았었는데 증손녀까지 기록에 남아있을 줄은 몰랐죠. 근데 부여태비 묘지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실제 의자왕의 증손녀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여태비가 묻힌 마을 주변엔 거대한 무덤들이 많이 모셔져 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곳이 당고조의 무덤인 헌릉인 것이다. 의자왕의 증손녀가 당나라를 건국한 당고조의 무덤 부지에 함께 묻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배장, 즉 딸림 무덤이다. 这是唐高祖李渊的献陵，这个陵墓呢是高祖李渊呢是唐的开国皇帝，他的陪葬墓区呢主要分布在他的北边和他的东边。
这个陪葬区呢，主要陪葬的墓呢是他的子女，还有他的近臣，能够葬在这个地方呢，就是很高的荣誉了。 너무나 방대해 헌릉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 황제가 안정된 무덤 부지엔 최측근 인사들만 함께 묻힐 수 있다. 백제의 공주 부여태비는 어떻게 그리고 왜 헌릉 부지에 묻힌 것일까? 这个东北方向呢，就是扶余太妃的墓葬。她能够葬在这个唐献陵的陪葬区内呢，说明她身份很高，因为她是皇族成员。 분명한 것은 부여태비가 당나라에서 황제의 무덤에 묻힐 만큼의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황족이었다. 황제의 무덤에 배장될 정도가 됐다는 것 자체는 백제 의자왕과 의자왕의 그 후손들에 대한 당에서의 대우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쪽 나라의 귀족이자 의자왕의 증손녀인 부여태비. 백제 멸망 30년 뒤 호련히 나타난 그녀는 어떻게 황족이 될 수 있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등장한 백제의 마지막 공주 부여태비. 백제가 사라진 뒤의 시간은 우리 한국사에 잃어버린 고리입니다. 백제가 멸망한 뒤에 백제인들, 특히 백제 왕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또 결국 어떻게 사라져갔는지 우린 알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백제 의자왕 이후의 왕족 가계도조차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부여태비 묘지석이 발견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의자왕의 직계 가계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의자왕의 맏아들은 부여융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전부죠. 그 이상은 어떤 것도 명쾌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부여태비 묘지석에 의하면 부여융의 아들은 부여덕장이고 또 그의 딸이 바로 부여태비입니다. 의자왕, 부여융, 부여덕장, 부여태비 이 4대에 걸친 직계도가 최초로 밝혀진 것입니다. 백제가 멸망한 것은 서기 660년. 그리고 부여태비가 출생한 것은 690년. 이런 상황 속에서 백제의 공주라는 새로운 존재가 그것도 당나라의 황족으로 등장을 하다니.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대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 부여태비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여태비는 분명 백제 멸망사와 한 이야기 속에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고대 국가로 태어나 700여 년 동안 끝모를 전쟁을 치렀던 백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660년 그 수명을 다했다. 멸망한 나라의 백성에겐 당나라의 포로라는 운명만이 허락돼 있었다. 망국의 슬픔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당나라로 끌려가는 의자왕의 배는 이 유황산 자락 백마강을 따라 떠나갔다.
산유화가는 당시 아픔을 담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떠나는 의자왕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자 유황산에 올라 하늘에 빌었던 백제인들. 올라가서 하나에게 빌고 빌어 이국 타영 상감마마 언제 다시 환국할까. 그들은 의자왕을 떠나 보내며 백제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부디 만수무강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통곡의 배웅을 뒤로하고 의자왕과 그의 아들 세자 융은 죄인의 신분으로 낙양에 도착했다. 그리고 응천문에서 항복식을 올렸다. 압송된 의자왕은 당 고종에게 바쳐졌다. 끌려온 12,000명의 백성과 백제 왕족들의 생사는 오로지 당 황제의 처분에 달려 있었다. 고종은 의자왕의 죄를 꾸짖고 곧 사면했다. 그러나 며칠 뒤 의자왕은 낙양에서 급작스럽게 세상을 뜬다. 그리고 30년 뒤 전쟁 포로의 후손으로 사라진 나라의 유민으로 부여태비는 당나라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당나라 황족이 될 수 있었을까? 다시 묘지석을 찾았다. 실마리가 있었다. 这是它的木质盖儿，这个质盖上呢一共有9个字，上面就说明他是唐代果王的妃子，就说扶余氏呢是唐代果王的妃子的，唐故果王妃。 당나라 국왕의 왕비 부여태비. 그녀는 왕비였던 것이다. 扶余氏的这个墓呢，实际上她是和她的丈夫的合葬墓，她的丈夫呢叫李邕，所以呢，你看我们现在看到的这个墓志呢，这是李邕的墓志铭，这上面写的是大唐故四果王墓志铭，这是扶余氏的丈夫。 부여태비의 남편은 괴계 왕이었다. 부여태비는 괴광 이용과 결혼해 왕비가 됐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용이 황제 증손자였다는 것이다. 당대 왕이라고 하면은 황제 아래 최고의 그 명예와 지위를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객왕이라고 하면은 객국의 왕을 의미하는데 그 여러 그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부여태비에 대해 알기 위해 취재진은 괴기라 불렸던 곳을 찾아 나섰다. 지금의 영보다. 중국 역사상 대대로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영보. 이곳은 당나라의 제1수도인 장안과 제2수도인 낙양을 잇는 중간 지점. 때문에 함곡과는 교통의 요지이자 물자의 이동로로 통했다. 이 숲길이 바로 함곡관만 막으면 물자의 흐름이 끊기고 만다는 말이 유래한 장소다. 지금은 옛길 위에 새로 뚫린 장안 낙양 간 고속도로가 물류의 흐름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은 이곳 괴계 왕이었다. 그 객주 자사를 그 부여태비 남편인 이용이 맡았다는 것은 당나라의 동도와 서도를 이어주는 요충지를 이용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중요도를 보여주는 그 사실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괴광 이용과 결혼함으로써 부여태비는 당 황실의 인척이자 왕비가 됐다. 사라진 나라의 후손에게 이는 어떻게 가당한 일이었을까? 당신은 신분과 계급이 철저하게 구분됐던 당나라 8세기. 태비가 만일 멸망한 백제 유민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다면 이 결혼은 불가능했다. 唐代的这个宗室四国王李邕就娶了百济国王王族的女儿扶余太妃啊，他们结为夫妻啊。在我个人看来，他们还是属于门当户对的，哎，他们的地位和身份都是一样高的，优厚的礼遇啊，他们还享受着王族的待遇。 나라를 잃으면 백성은 서력을 당하게 돼 있다. 죽거나 팔려가 노비로 살거나 혹은 오지로 보내져 척박한 땅을 개간하다 결국 사라진다. 백제 유민도 그러할 줄 알았다. 하지만 오산이었다. 百济王走入唐之后，资料就是很少啊，他们就王族的后裔到后来到底怎么样，我们学界不知道啊。那么04年扶余妃的墓志铭发掘之后，我们就是可以看到，扶余氏百济王走在8世纪初，当时还维持这种王族的待遇啊，这在中国学界来说，也是一个很好的资料。 한으로 사라졌을 것이라 여겨졌던 백제의 마지막 역사. 그러나 부여태비 그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멸망한 백제의 공주가 당나라를 세운 황제의 증손자와 결혼을 해서 황족이 됐다. 그렇다면 부여태비는 결혼 전에 이미 황족의 결혼 상대자로 거론될 만큼 높은 지위를 갖추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한마디로 비록 백제는 멸망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당나라에서 백제 공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새롭게 밝혀진 이 사실은 응당 노예나 평민으로 살았을 것이라는 백제 유민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제의 공주라면 일단 백제라는 나라가 있어야 공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가가 이미 사라져버렸는데 백제의 공주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